우리 연두사랑이 분들, 여러분과 운명의 실로 엮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 덱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미리 뽑아놓은 오라클 카드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카드로 사이렌 카드가 나왔어요. 이너 카드죠. 이 상대방 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매력, 사람을 홀리는 듯한 매력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과 운명의 실로 엮인 이 상대방 분은 굉장히 매혹적인 눈빛이나 사람을 압도하는 듯한 아우라를 가지고 있대요. 이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목소리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독특하면서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대요. 어쩌면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노래 부르는 게 취미이거나 아니면 아예 노래를 부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특징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고 외모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가지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매혹적인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한눈에 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라우드라는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 말투, 노래 실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목소리가 굉장히 매혹적이고 매력적이고 또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정말로 직업이 가수일 수도 있어요. 녹음실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와서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노래를 작곡하거나 작사를 하거나 음악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어떤 감흥을 전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 네게티브 애티튜드라는 카드도 나왔죠? 이 사람은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좀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황에 대해서도 약간 현실주의적인 면이 있거든요. 마냥 밝은 사람은 아니래요. 약간은 어두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에 대해서 또 타인에 대해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고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을 믿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조금 어둡고 진지하고 냉소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좀 사람들을 잘 믿지 않는데요. 타인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한대요. 내가 아직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더 보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뷰티 카드도 나왔죠? 이 사람은 외모도 굉장히 아름답고 가지고 있는 분위기나 아우라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래요. 좀 꾸미는 것도 잘할 것 같아요.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그런 사람이고 일단 외모 자체가 좀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에 좀 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렇게 뛰어난 외모를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외모를 드러내면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도 느껴지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수나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배우일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보여주는 대중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플레이풀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재밌고 재치 있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는 않고 많이 가까워졌을 때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대요. 평소에는 굉장히 까칠하고 좀 냉소적인 그런 분이지만 친해지고 나면 장난도 잘 치고 굉장히 웃긴 말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거든요. 노는 것도 좋아하고 흥도 많은 사람인데 다소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런 자신의 유쾌한 모습을 잘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겉모습만큼 그렇게 언제나 진지하고 어둡고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연인으로 발전하면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울 거라고 해요. 장난도 잘 치고 뭔가 재밌는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낯을 좀 가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도 많지 않을 것 같고 좀 사람을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워낙에 외적으로 좀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언제나 주목을 받다 보니까 사람을 좀 더 경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친해지고 나면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고 장난치는 모습도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 덱으로 여러분과 운명의 실로 엮인 이 상대방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 사람은 어떤 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의 외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카드로 퀸 오브 보이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대요. 특히 웃지 않고 있을 때, 무표정하고 있을 때 굉장히 차가워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좀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눈을 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서 더 조금 겁을 먹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과 가까워지기 전에는 이 사람의 인상이 조금 무섭고 잘 웃지 않고 말투도 좀 날카로운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대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좀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인상이고, 그리고 엠퍼러 카드도 나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 주장을 좀 잘하는 편이래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다가가기 어려운 인상을 준다고 하거든요. 좀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고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을 준대요. 정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체격이 좋은 느낌도 있어요. 키가 좀 평균보다 큰 느낌이거든요. 이 상대방 분이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평균 여자 키, 평균 남자 키보다 좀 크대요. 키도 크고 인상도 좀 날카롭고 눈빛도 날카롭고 또 사람들에게 마음을 잘 열어주지 않고, 그런데다가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좀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뮤즈 오브 보이스 카드도 나왔죠. 이 카드 역시 이 사람의 단호하고 주체적인 강한 성격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격이 좀 강하대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고 공부를 좀 잘했을 것 같아서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자기 주장도 잘하고 그런 모습이 있고,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사용해서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네요. 뭔가 연구를 하거나 어떤 조직에서 책임자로서 일을 하고 있거나 좀 이런 모습이거든요. 어떤 조직에 있든 그 조직 안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 있을 것 같고, 아직 이 사람이 학생이라면 자신이 속한 과나 학교에서 굉장히 모범적이고 우등생으로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월드 카드도 나왔어요. 이 카드는 이 사람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거나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개발한 어떤 제품이 해외에서도 되게 잘 팔리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를 판매하거나 연재하거나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거나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저스티스 카드도 나왔죠. 이 사람은 확실히 선이 분명하고 냉정한 면이 있대요. 자기가 허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분별력이 있고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라서 자신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판단할 때 자기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절대로 자기 삶에 들여놓지 않는 단호하고 칼 같은 사람이고, 그런 만큼 자기가 허용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한 사람에게는 또 아낌없이 자신의 것들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래요. 좀 선이 분명하고 허용할 수 있는 것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한 그런 신념이 뚜렷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과 신념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로 교류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조금 아집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이 사람이 신념이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라서 여러분과 이 사람이 굉장히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말이 잘 통하는 그런 상대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날 수 있고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뮤즈 오브 이모션 카드가 나왔죠. 이 사람은 마음을 주기로 결정한 상대에게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래요. 아주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친해지기 전까지는 아주 냉정하고 날카롭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선을 긋고 그러지만 한번 마음을 연 상대에게는 정말 공감도 잘해주고 사랑을 아낌없이 퍼부어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자신이 힘든 상황에 있어도 상대방에게 그 힘든 감정을 전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로 놔두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요. 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어른스러운 사람이래요. 그리고 자기 연민 같은 게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징징거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는 동안 에너지를 빼앗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을 준 상대에게는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사람이고 마음을 열지 않는 상대에게는 어떤 에너지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 역시 이 사람이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창의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음악적인 재능이 있거나 미술적인 재능이 있거나 이래서 예술 창작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이 사람은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되게 잘했을 것 같고 어떤 연구를 해도 되게 잘할 사람인데 예술적인 감수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예술가로서 어떤 창작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과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지 관계 흐름을 조금 뽑아볼게요. 이 사람과 어떤 식으로 처음에 만나게 되고 관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 사람과 여러분의 첫 만남을 나타내는 카드로 뷰티 퀸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이 사람의 반짝반짝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반하게 된대요. 이 사람의 반짝반짝거리는 빛을 여러분이 알아보고 시선이 딱 그쪽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좀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눈에 반한다라고 느껴지고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과 관계가 조금 진전이 되면서 여러분이 꿈꾸던 그 사람을 만났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 상대방 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되게 쉽게 여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이 가치관도 비슷하고 신념이 비슷해서 말이 되게 잘 통한대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정말 빠르게 가까워지고 썸을 타고 연인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카드 역시 에이스 오브 로즈 카드가 나왔죠. 두 분은 처음부터 굉장히 죽이 잘 맞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커진대요. 이 상대방 분이 원래 사람들에게 마음을 그렇게 잘 주지 않는 사람인데 여러분에게는 정말 빠르게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방해물 없이 두 분이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분 관계에 대한 조언 카드도 한 장 뽑아볼게요. 혹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 조언 카드로 In Your Head라는 카드가 나왔죠. 이 사람과의 관계는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저런 생각들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외적으로 뛰어나고 또 일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이런 상황일 수가 있어서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붙들지 말고 지나가게 해주셔야 된대요. 그런 생각에 갇혀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와 좋은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들만 비워내신다면 두 분 관계에는 그 어떤 방해물도 걸림돌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분은 뭔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주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오로지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그 생각들에 잡아먹히지 않는 것만 주의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이 상대방 분을 아직 만나지 않은 경우에 이 사람과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시기와 장소를 좀 뽑아볼게요.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일을 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을 하다가 이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크고 여러분은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처음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기도 좀 뽑아볼게요. 언제쯤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시기로 고구 카드가 나왔어요. 봄비가 내리는 시기, 4월 중후반쯤에 이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봄비가 내리는 4월에 일을 하는 공간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든 상대방이 일을 하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처음 보게 되고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서 여러분이 먼저 이 사람에게 다가갈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연인으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운명의 실로 엮인 이 상대방 분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을 좀 뽑아볼게요. 피읍, 피읍, 이응, 리을. 이렇게 여러분과 운명의 실로 엮인 상대방 분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은 비읍, 피읍, 이응, 리을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이 상대방 분을 알아보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연두사랑이 분들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노랑사랑이 분들, 여러분과 운명의 실로 엮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 덱으로 이 상대방의 특징을 뽑아보기 전에 제가 미리 뽑아놓은 이 오라클 카드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카드로 코믹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사람이 가진 유쾌하고 발랄하고 명랑한 매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해맑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래요.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좀 놀이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삶을 놀이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유쾌하고 항상 장난칠 생각을 하고 삶이 재밌는 것들로 가득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래요. 언제나 재밌는 것을 좀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서든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특히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좀 힘든 상황에서 그 상황을 좀 재밌는 놀이로 치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 고통을 좀 놀이로 승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고 발랄하고 활발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또 만화책을 보는 것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만화 카페 같은 데에서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여러분도 그런 것을 좋아한다면 이 사람과 그런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더 빠르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가십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어떤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걸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직성이 풀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음흉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얼굴에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과 만나는 동안 불안감을 느낄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너무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투 인텐스 카드도 나왔죠. 이 사람은 눈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거든요.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할 때 굉장히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좀 숨길 것이 없는 떳떳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거든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든 대화를 하는 동안 상대방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이고 눈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의 외모 중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눈이래요. 눈이 좀 맑고 반짝거리는 그런 안광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눈이 마주쳤을 때 이 사람에게 좀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좀 어린아이 같은 눈을 가지고 있대요. 갓 태어난 아기들의 눈을 보면 맑고 투명하면서도 아주 깊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느낌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눈빛이 아주 맑고 투명하지만 그 안에 우주를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컨피던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의 자신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떳떳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자기가 이제까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누구랑 있어도 주눅들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랑 대화를 하든 누구랑 토론을 하든 누구랑 싸우든 주눅들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쉽게 위축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과 있어도 쉽게 위축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고 용감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미니니티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섬세한 면이 있거든요. 뭔가 세심하게 상대방의 특징이나 성격을 이해하고 기억을 한대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로 나는 이런 거 좋아해, 나는 이런 거 싫어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걸 되게 주의 깊게 듣고 기억을 해뒀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지 않게 치워주는 그런 배려심 있는 행동을 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세심하고 남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자 하는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도 되게 예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이래요. 공격적인 말투가 아니라 부드럽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듯한 그런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다기보다는 저 사람은 굉장히 똑부러진 사람이다. 자기 주장을 저렇게 깔끔하게 잘 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해요. 뭔가 공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위협하는 게 아니라 말투가 굉장히 부드럽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말에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따뜻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좀 패션이나 스타일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패션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옷을 디자인하거나 의류 회사에 다니거나 이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또는 미술을 전공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이런 것에 좀 흥미가 있다라고 느껴져서 미술 전공자 또는 미술과 관련한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 덱으로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 사람은 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격은 어떻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의 외모를 나타내는 카드로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섬세하게 생겼다라고 하거든요. 얼굴이 되게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고 있대요. 막 싸납고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 아니고 누구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둥글둥글한 부드러운 따뜻하고 다정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나 이 사람을 보고 굉장히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대요. 호감형의 외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3 오브 펜타클 카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은 대화와 소통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지만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말도 굉장히 빠르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문해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도 잘하고 협력도 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가 예술적인 감각, 예술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을 전공해서 설치 미술 같은 것을 하거나 조각을 하거나 영화 촬영 현장에서 미술팀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 좀 있네요. 예술적인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고 특히나 미술에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외모래요. 뭔가 외모만 봐도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템퍼런스 카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은 푸근한 인상, 편안한 인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함부로 경계하지 않게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지켜봐야겠다. 멀리서 좀 어떤 사람인지 두고 봐야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한눈에 되게 호감형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대화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징징거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 좋아하지만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알게 된 거, 새롭게 발견한 거, 새롭게 찾아낸 놀이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을 응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연애적으로 뿐만 아니라 주변에 친구들이 좀 많고 인싸 같은 그런 모습이 있네요. 그리고 4 오브 완즈 카드도 나왔어요. 이 카드 역시 이 사람이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일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즉흥적으로 결정을 번복하거나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래요. 한번 맺기 시작한 관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져가는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이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성실하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래요. 그리고 엠퍼러 카드도 나왔어요. 이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그 분야 안에서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적성을 잘 알고 있고 재능을 잘 알고 있어서 다른 것을 욕심내지 않고 자기가 재능이 있는 그 분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뭔가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것이 소중하다는 걸 잘 알고 그것을 잘 지키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잘 갈고 닦아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고 교황 카드도 나왔죠.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을 하는 사람이래요. 해야 하는 일도 잘하고 하고 싶은 일도 잘하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사람이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반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 와중에 공부도 잘해서 항상 반에서 1등을 하는 그런 학생이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친구들과 관계도 원만하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어디에 있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집단 안에서 굉장히 좋은 평판을 얻고 있고 누구랑 있어도 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사교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포용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상대방 분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관계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이 사람과 처음 어떤 식으로 만나고 어떤 흐름으로 가까워지는지 이 사람과 첫 만남을 나타내는 카드로 우정에 관한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과 이 사람은 처음에 친구로 시작한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미 이 사람과 친구인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처음에는 친한 친구로 지내다가 점차 상대방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우정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우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연애의 감정으로 좀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혹은 두 분의 만남 자체가 친구를 통한 만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이 사람을 소개해 주거나 친구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이 사람과 우연히 만나게 되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친구로 시작하거나 친구를 통해서 만나거나 이런 느낌이고 이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누군가가 여러분과 이 사람의 관계를 질투하고 그래서 관계를 좀 망가뜨리고자 하는 의도를 갖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 상대방 분을 짝사랑하고 있던 누군가가 두 분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거나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있던 누군가가 두 분의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하거나 이럴 수 있대요. 두 분 사이에 어떤 제3자가 끼어들면서 관계가 살짝 삐거덕거릴 수 있고 그 사람을 잘 정리하셔야지 두 분이 연인으로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스트 카드도 나왔어요.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의 관계에는 빌런도 있지만 조력자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고 또 두 분의 관계를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이 빌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는 이 빌런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뽑아볼게요.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뽑아본 카드에서 4 오브 미러 카드가 나왔는데 전 애인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전 연인, 상대방 분의 전 연인, 전 썸 상대, 이런 사람이 두 분 사이에 빌런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 애인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한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한 장 더 뽑아볼게요. 조언 카드로 4 오브 링 카드가 나왔어요. 이 집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전에 사귀던 사람 또는 상대방 분이 전에 사귀던 사람의 그 집착과 소유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런이 여러분에게 집착을 하든 상대방에게 집착을 하든 그 집착이 사랑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것을 빼앗기기 싫은 마음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미안한 감정을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대요. 이 사람은 오로지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서 두 분의 관계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빌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두 분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순조롭게 연인으로 발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이 상대방 분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 언제 어디서 이 사람과 만날 수 있을지 그 만날 시기와 장소를 좀 뽑아볼게요. 먼저 이 사람과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장소부터 뽑아볼게요.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길거리가 나왔어요. 이 사람과는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될 가능성이 크대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또는 그냥 거리를 걷다가 산책을 하다가 이 사람과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상대방 분과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시기도 뽑아볼게요.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시기는 우수쯤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우수는 눈이 녹아서 비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예요. 2월 중후반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2월 말에 가까워지는 그 시기에 이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운명의 실로 엮인 이 상대방 분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을 4개 뽑아볼게요. 히읗, 시옷, 디귿, 티읕. 이렇게 여러분과 운명의 실로 엮인 상대방 분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이 히읗, 시옷, 디귿, 티읕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이 상대방 분을 알아보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노랑사랑이 분들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투명사랑이 분들, 여러분과 운명의 실로 엮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타로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덱으로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제가 미리 뽑아놓은 이 오라클 카드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카드로 섀도우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의 가장 큰 특징은 보여주지 않는 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이 상대방 분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래요.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또 자기에게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를 굉장히 잘 숨기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너무 음흉한 사람이어서 숨긴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기본 성향 자체가 좀 내향적인 부분이 커서 그렇거든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이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집안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걸 크게 주장하지 못하고 자랐을 수도 있고, 집안에서 좀 막내여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나 누나, 언니나 오빠가 있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크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지 않고 느끼는 감정을 전부 다 표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오픈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이런 특성이 적용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는 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의 상처나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있대요. 자신의 상처를 잘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는 상처까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루드니스라는 카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억눌린 게 많다 보니까 걸러지지 않은 공격성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좀 공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대요. 워낙에 억눌린 게 좀 많다 보니까 그게 공격성으로 드러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 공격성이 어떤 신체적인 공격성은 아니고 직설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드러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좀 무례한 말을 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직설적으로 그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지를 쏘아붙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꼰대들을 싫어하는 성격이기도 하대요. 타인이 자기에게 무언가를 강요한다고 느껴지면 굉장히 싫어할 수 있어요. 틀에 얽매이는 걸 좀 싫어하는 사람이래요. 그게 아마도 평소에 좀 억누르고 참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런 압박감을 주는 상황을 좀 참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좀 통제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overly sensitive라는 카드도 나왔죠. 굉장히 감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해요. 이런 모습 역시 평소에 좀 억눌린 게 많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충분히 다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그 억눌린 것들이 튀어나오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평소에는 자신의 주장을 잘 하지 않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자기가 원하는 걸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그 말을 좀 무시하거나 잘 들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감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할 수 있거든요. 평소에 좀 가려져 있던 부분이 가끔씩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좀 온화하다가 어떤 부분에서 좀 화가 났을 때 굉장히 크게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좀 조용조용하다가 누군가가 선을 넘었다고 느껴질 때 굉장히 크게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레강스라는 카드도 나왔죠. 이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그런데 평상시에는 굉장히 우아한 사람이거든요. 말투나 움직임이 굉장히 우아하고 절제되어 있고 품위 있고 교양 있는 그런 사람이래요. 옷을 입어도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독특하게 개성 있게 옷을 입기보다는 깔끔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욕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살면서 욕을 해본 적이 많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정말 정말 화가 났을 때만 욕을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굉장히 온화하고 단정하고 교양 있고 우아한 그런 사람이라서 선만 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좀 무례하다라고 느껴지게끔 행동하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품격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리고 외모가 좀 귀티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외모가 엄청나게 뛰어나고 남녀노소 누가 봐도 반할 만한 그런 외모라기보다는 누가 봐도 정말 호감이 가는 어떤 부족한 부분이 없어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대요. 굉장히 균형 잡힌 이목구비, 균형 잡힌 신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굉장히 고풍스러운 옷이 잘 어울린대요. 좀 정장이나 갖춰 입는 복장이 있죠. 그렇게 입었을 때 어색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갖춰 입었을 때 더 빛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좀 한복이나 아니면 정장, 드레스 이런 것을 입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마지막으로 Lack of Drive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좀 힘이 빠져있는 사람이거든요. 강하게 힘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완해 있는 그런 에너지가 더 강해요. 워낙에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고 또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자기 자신도 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살기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이완한 채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열정적이고 불같은 사람과는 좀 정반대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자연스럽고 이완되어 있는 에너지를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이 사람과 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정열적이고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렇게 열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과 좀 궁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이 사람은 집에서 잘 움직이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것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밖을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집순이나 집돌이일 가능성이 좀 커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고 애인이 생겨도 애인과 실내 데이트를 주로 하는 사람이래요. 어딘가를 가고 활동을 하고 액티비티를 즐기고 이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실내에서 같이 영화 보고 같이 드라마를 보고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같이 책을 읽고 좀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MBTI로 따지면 S보다는 N 쪽에 가깝다. 이렇게도 느껴지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 덱으로 여러분과 운명의 실로 엮인 이 상대방 분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뽑아볼게요. 첫 번째 카드로 4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의 외적인 특징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나왔거든요. 이 사람은 표정이 좀 무표정한 느낌이 들어요. 웃더라도 입을 크게 벌려서 웃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냥 살짝 미소 짓는 그 정도로 웃는 사람이고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리고 화가 나도 표정에 크게 변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얼굴에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사람과 친해지기 전까지는 잘 눈치를 못 채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자기가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준대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이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그런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것처럼 화장을 할 수도 있어요. 화장을 엄청 두껍게 진하게 한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단점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나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이 키가 큰 느낌도 있고 누군가를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덩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평균적인 키를 조금 웃도는 키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첫인상은 굉장히 차가워 보이거든요. 좀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고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 굉장히 온화한 표정으로 변한다, 온화한 인상으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대요.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약간의 반전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부드러운 표정을 지을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좀 호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온화한 표정을 지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깊어질 수 있대요. 워낙에 누구에게나 호감을 살 만한 그런 외모를 가졌고 거기다가 나에게 경계를 풀었다는 느낌을 준다면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 킹 오브 컵스 카드도 나왔어요. 이 카드 역시 이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을 주지 않은 상대에게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정말 가까워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 사람이 자신의 민낯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잠옷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풀어져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준다면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에게서 숨긴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표정에 절대 드러내지 않고 굉장히 우아한 표정, 모든 것에 초연한 표정을 평소에는 짓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화가 난 표정을 짓거나 슬픈 표정을 짓거나 이러면 그걸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이렇게 감정을 드러낼 만큼 마음을 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대요. 그리고 이 사람의 내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면 데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이 맺고 끊음이 좀 확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정한 선이 있고 그 선을 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되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선이 있고,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자신의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겉으로 잘 티가 나지는 않는데 조금 단호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무례한 말을 하거나 또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자신의 손 윗사람에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적으로 지켜야 할 선과 차려야 할 예의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 엄격한 윤리관과 도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엠퍼러 카드도 나왔죠. 이 카드 역시 이 사람이 주관이 강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물론 이런 모습이 겉으로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굉장히 온화해 보이지만 사실 고집이 장난 아닐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줄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잘 티내지는 않아요. 어쨌든 자신만의 선이 확실히 있고 신념과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라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좀 명확한 편이에요. 용납할 수 있는 것과 용납할 수 없는 게 뚜렷한 그런 사람이고, 물처럼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편안하게 어울리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 특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명확하대요. 좀 성격이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센 것 같거든요. 굉장히 강한 속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고 겉모습은 좀 유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느껴져서 외유내강 스타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4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아까 이 카드를 설명할 때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늘어져 있고 이완해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열정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경험을 하는 것을 크게 선호하지 않고 조용히 사색에 잠기거나 책을 읽거나 공상을 하거나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했을 때 여러분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도 크게 호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해하지 않는 게 중요하대요. 나한테 별로 마음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나랑 별로 놀고 싶어 하지 않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원래 집에서 충전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전자기기로 따지면 배터리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충전을 좀 자주자주 해줘야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거나 자기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공간에서 있어야지만 에너지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상대방 분과 여러분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식으로 관계가 진전이 될지 흘러가게 될지를 좀 뽑아볼게요. 이 사람과의 첫 만남을 의미하는 카드로 에이로브 링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과 이 사람은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이 사람과 우연히 만나게 되거나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이 일을 하는 상황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쉬고 있고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 또는 반대로 여러분이 일을 하고 이 사람은 쉬고 있는 상황, 뭔가 둘 중에 한 명 또는 두 분 다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좀 실내 데이트를 하게 된다라고 나왔거든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실내 데이트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 사람과 주로 만나게 되는 장소가 여러분의 집이나 이 사람의 집일 것 같고, 밖으로 나간다면 카페 데이트, 영화관 데이트 이런 것을 좀 즐기게 될 수 있대요. 실내에서 같이 어떤 영화를 보고 같이 책을 읽고 같이 드라마를 보고 같이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하고 이러면서 점점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느껴지고, 어쩌면 여러분과 이 사람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홈타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어서 좀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빌런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과 이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하면서 어떤 위기가 찾아올 수 있대요.
이 위기가 여러분과 이 상대방분의 성격 차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열려있고 조금 더 열정적이고 모든 것을 털어놓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안으로 파고들고 좀 억누르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딪힐 수 있대요. 그래서 썸 단계를 넘어서서 애인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언을 좀 얻어볼게요. 조언 카드로 데스티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과 이 사람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 영상의 주제 자체가 운명의 실로 엮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헤어질 수 없는 그런 인연이래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두 분이 다투고 잠깐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헤어져봤자 다시 만나게 되는 인연이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운명으로 맺어져 있어서 쉽게 헤어질 수 없고, 헤어져봤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만나게 된대요. 그래서 두 분이 가면을 벗고 제대로 대화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좋다라고 해요. 두 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말다툼을 하고 갈등이 깊어진다면 잠깐 시간을 갖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한 이야기를 터놓고 하셔야 된다고 해요.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분일 것 같은데 이 상대방 분이 조금 갈등을 회피할 수가 있어요. 다투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피하려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성숙하게 좀 이 사람을 이끌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먼저 털어놓는다면 이 상대방 분 역시 여러분에게 자신의 속을 보여줄 거거든요. 서로를 좀 가면을 쓰고 대하면 안 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과 실제로 하는 말이 달라서는 안 된대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 사람에게 솔직하게 전달을 한다면 이 상대방 분 역시 여러분에게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든 어떤 마찰이 생기든 서로에게 솔직한 것이 최고래요. 상대방을 배려한답시고 좀 간접적으로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직설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딱 전달하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갈등을 더 빠르게 해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상대방 분이 아직 여러분 삶에 등장하지 않은 경우에 언제 어디서 이 사람과 만날 수 있을지, 이 사람과 만나게 될 시기와 장소를 좀 뽑아볼게요. 이 상대방 분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숲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과는 나무가 많은 곳, 산이나 숲, 동산, 이런 곳에서 만날 수 있대요. 여러분이 일을 하러 또는 휴식을 취하러 이런 숲이나 산으로 놀러 갔을 때 우연히 이 사람과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산이나 숲이 아니더라도 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어떤 휴양지에 놀러 갔을 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일을 하러 그런 곳에 갈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자연 속에서 이 사람과 마주칠 확률이 크고, 도시나 어떤 실내에서 만날 가능성은 좀 떨어진대요. 실외에서 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큰 시기가 소만이 나왔어요. 소만은 5월 중후반을 이야기하거든요. 춥고 찬바람이 부는 계절보다는 좀 따뜻하고 더운 계절에 만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5월 중후반쯤에 이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크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운명의 실로 엮인 이 상대방 분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을 4개 뽑아볼게요. 피읍, 치읍, 리을, 니은. 이렇게 여러분과 운명의 실로 엮인 이 상대방 분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으로 피읍, 치읍, 리을, 니은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이 상대방 분을 알아보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투명사랑이 분들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과 게시물 탭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분홍사랑이 분들, 여러분과 운명의 실로 엮인 이 상대방 분에 대해서 타로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 덱으로 상대방 분의 특징을 뽑아보기 전에 제가 미리 뽑아놓은 이 오라클 카드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카드로 노시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직관력과 영적인 수준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직관력도 아주 뛰어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래요. 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컬트 문화에도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자각몽이라든지 유체 이탈이라든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을 수 있고 또 철학적인 논쟁이나 주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좀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근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주제에 관심이 많고 그런 것에 관련한 책들을 좀 많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의 서재에 어떤 실용적인 자기계발서라든지 경제나 주식에 관한 책들보다는 영적인 세상이나 철학적인 논쟁에 관한 책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좀 탐구하는 그런 에너지가 강하고 좋아하는 영화들이 판타지나 SF 쪽일 수가 있거든요.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좀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초능력자가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좋아한다든지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는다든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또 직관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자기도 모르게 예지하고 맞힐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심리 상태라든지 그 사람의 무의식에 갇혀 있는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알아차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 사람이 불쑥불쑥 하고 그게 실제로 드러날 때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들도 좀 놀랄 수 있어요. 어떻게 저걸 알았지? 어떻게 그런 것을 감지하고 느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대요. 그리고 노우 클리어 골이라는 카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은 편견에 갇히거나 선입견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금은 즉흥적인 면이 있어요. 계획적인 삶보다는 즉흥적인 삶을 선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도 오늘 무엇을 할지를 대충은 정해놓을 수 있지만 그 모든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정해놓는 것을 좀 안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훨씬 더 즐겁고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여행을 하더라도 그 여행지에 가서 꼭 하고 싶은 것들 한두 가지는 생각을 해놓지만 매 시간 어디에 방문하고 어디에 갔다 어디로 가고 이런 것을 다 정해놓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자신의 기분에 따라 감정 상태에 따라 또 자신의 직관에 따라 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디펜던트라는 카드도 나왔네요. 이 사람은 굉장히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명령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라고 느껴져서 틀에 맞출 수 없는, 틀에 우겨 넣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조금 반항아적인 모습이 있어요. 약간 청개구리 같은 모습이 있거든요. 남들이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으면 왜 하지 말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좀 청개구리 기질이 있고 그런 면이 조금 흥미를 유발하고 여러분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게. 그리고 앰비셔스라는 카드도 나왔죠? 이 사람이 굉장히 야심만만한 사람이래요. 일적인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 일적인 욕심이 자기가 설정한 목표, 자기가 하겠다고 결정한 일이어야만 하거든요. 누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야망도 없고 욕심도 안 나지만 자기가 하겠다고 설정한 목표가 있으면 그걸 반드시 이뤄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이래요. 그래서 쉽게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정말로 애정을 느끼고 열정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 안에서는 아무리 어떤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해도 크게 만족감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계속해서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더 큰 것을 이뤄내고 싶고 더 능숙해지고 싶고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갖는 일적인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 마지막으로 내깅이라는 카드도 나왔네요. 이 사람은 애정을 가진 사람에게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애정 정도가 이 잔소리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대요.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좀 잔소리를 많이 한다면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큰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잔소리조차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크게 잔소리를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만날 때마다 잔소리를 하고 통화를 할 때마다 잔소리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그만큼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잔소리 유무로 이 사람의 애정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잔소리가 많은 스타일이지만 자기가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잔소리를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좀 잔소리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을 제외한 자기가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싫은 소리 안 하고 잔소리 안 하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리고 워낙에 직관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자기도 모르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래요. 그 잔소리가.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잘 들어보면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거기에서 유용할 것 같은 부분을 발견하면 그걸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약간 메신저 같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을 그때그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골라주신 이 카드 덱으로 여러분과 운명의 실로 엮인 이 상대방 분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 카드로 포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외적으로 좀 여러분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과 좀 그림체가 비슷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이 눈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면 이 상대방 분 역시 눈이 굉장히 클 거고, 여러분이 좀 호리호리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상대방 분 역시 호리호리한 체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과 좀 외모가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좀 코어가 단단한, 하체가 단단한 이런 느낌도 들어요. 기본적인 골격 자체가 좀 튼튼한 느낌이거든요. 비실비실한 여리여리한 느낌보다는 뼈가 좀 튼튼하고 하체 근육이 좀 탄탄하고 코어 근육이 발달해 있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중심을 잃거나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는데요. 얼굴은 여러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림체가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이고 몸이 좀 탄탄하고 중심이 잘 잡혀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3 오브 소드 카드도 나왔는데 이 사람이 눈이 좀 슬퍼 보이거나 어떤 상처를 감추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잘 울고 자신의 상처를 잘 드러내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어쩐지 눈이 좀 슬퍼 보이고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좀 잘 지을 수 있어요. 우수에 찬 눈빛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느껴져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좀 마음이 가는 부분이 있대요. 왠지 좀 잘 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이 사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부성애나 모성애를 느끼는 분인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고 보살펴주고 싶은 그런 감정을 좀 많이 느끼시는 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취향에 딱 맞는 그런 외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러버스 카드도 나왔어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대요. 뭔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외적으로 원하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통통한 입술을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의 입술이 딱 그런 거죠. 그리고 콧대가 좀 높은 사람을 선호한다 라고 하면 코가 굉장히 높은 사람일 것 같고, 키가 많이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외모부터 너무 여러분의 취향이기 때문에 좀 한눈에 반할 수 있는 상대래요.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사람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서서히 정이 들고 애정을 느끼는 그런 사이라기보다는 보자마자 여러분이 이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라고 느껴지네요.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속이 생각보다 여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성격이 조금 청개구리 같고 반항아적이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이래요. 동정심도 많고 연민도 많고 공감 능력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고 약간 엠패스 기질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상태와 감정을 읽고 그 에너지를 자신도 모르게 흡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워낙에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나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에 좀 휩쓸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자기 주변에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에너지를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서나 감정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어요. 항상 똑같은 감정 상태를 유지하기보다는 그때그때 감정이 좀 요동치는 모습이 있고 세븐 오브 컵스 카드도 나왔거든요. 이 카드 역시 이 사람의 불안정한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머릿속에 생각이 좀 많고 이런저런 상상을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상들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때가 좀 많대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상상을 하거나 최악을 상상하거나 아니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상황을 상상하거나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디스토피아나 아포칼립스를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를 좀 즐겨 본다든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자신의 이런 상상을 조금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런 상상하는 것 자체를 즐기기도 한대요. 그게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그게 자신의 즐거움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이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음악을 만든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야기를 만든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영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을 좀 하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도 느껴지네요. 직업적으로는 좀 상상력을 발휘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느껴지고 마지막으로 킹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여리고 감정적인 모습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단호하고 직설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거든요. 딱 잘라서 거절을 한다거나 직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좀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느끼는 문제 앞에서는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한 면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자신의 신념에 관한 주제 앞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상대방이 기분이 상할까봐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네가 왜 틀렸는지, 네가 어떤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면도 있네요. 평소에는 좀 사람들을 배려하고 좀 온화한 그런 사람이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신념과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건강이나 행복에 관해서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굉장히 매섭게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너 자신을 좀 더 아껴줘라. 이런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할 수 있는 자신이 편을 들어줘야 하거나 길을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좀 잘하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말을 되게 청산유수처럼 하거나 아니면 글을 되게 잘 쓰거나 이럴 수 있어요. 소통 능력이 좀 뛰어나거든요. 표현력이 뛰어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말이나 글을 이용한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상대방 분과 여러분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서 만나게 될지, 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식으로 두 분의 관계가 발전이 될지 관계 흐름을 좀 뽑아볼게요. 이 상대방 분과 여러분의 첫 만남을 나타내는 카드로 3 오브 링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과 처음 만나게 된대요. 여러분과 이 사람이 단둘이 소개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가능성보다는 친구들이 많거나 동료가 많은 자리에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누군가가 만남을 주선한다면 1대1 소개팅보다는 다대다의 미팅으로 만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이 사람이 처음 만날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에게만 눈이 딱 가게 된대요. 이 사람의 친구들 사이에서 이 사람만 딱 눈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사람이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들을 보고 이 사람에게 딱 반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진전될수록 감정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무르익는다고 나왔거든요. 나이트 오브 플루트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보고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다. 나의 이상형이다 라고 느끼는 것 같고, 이 상대방 분 역시 여러분을 보고 자기 이상형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서로의 이상형이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정말 빠르게 발전한다고 하거든요. 뭔가 두 분 다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상대방의 모든 면이 다 좋아 보이고 다 사랑스럽고 다 예쁘고 다 멋있고 이렇게 느낀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이어서 나온 카드 역시 퀸 오브 로즈 카드가 나와서 아무 문제 없이 두 분이 연인이 된다 이렇게 보여요. 두 분은 처음 보자마자 서로에게 첫눈에 반하고 대화를 나눌수록 점점 더 이 사람이 완벽한 나의 이상형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없이 서로에게 빠져들고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 같거든요. 주변에서 어떤 방해물도 없고 아주 순조롭게 연인으로 발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과 애인으로 발전하면서 여러분의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이 발현이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몰랐던 여러분 자신의 멋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겉으로 드러난대요.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완벽하고 완전하다라고 봐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나한테 단점이라고 느꼈던 부분, 결점으로 여겼던 부분이 단점과 결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여러분의 리즈 시절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연애하면서 주변에서 요즘에 왜 이렇게 예뻐졌어?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왜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 이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조언 카드도 한 장 뽑아볼게요. 조언 카드도 에이스 오브 플루트 카드가 나왔죠. 두 분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없대요. 물 흐르듯이 연인으로 발전하고 사랑에 빠지는 모습이어서 두 분 관계에는 아무런 방해물도 주의할 점도 없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네요. 두 분은 서로의 진면목을 세상에 끄집어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관계라고 해요. 이 바닥 카드에도 버터플라이 카드가 나왔어요. 나비죠. 여러분의 나비 모습, 상대방 분의 나비 모습을 서로 끌어내줄 수 있는, 나도 몰랐던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알아봐주고 그것을 세상으로 끌어내주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두 분 관계에 주의해야 할 부분도 없고 방해물이 될 부분도 없대요. 그러면 이 상대방 분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경우에 언제 어디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이 사람과 만날 장소와 시기를 좀 뽑아볼게요.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아레나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어떤 운동 경기가 열리고 있는 경기장 또는 운동 경기를 다 같이 관람하는 장소, 이런 곳에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림픽을 같이 시청을 하거나 월드컵을 같이 시청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보거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이 야구 보는 걸 좋아한다면 야구장에서 이 사람과 만날 수 있고, 농구 경기를 보러 가는 걸 좋아한다면 농구 경기를 보다가 이 사람과 만날 수 있고, 배구 경기나 테니스 경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다면 그 스포츠를 직접 관람하러 가서 이 사람과 우연히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접 그 경기장에 가지 않더라도 다 같이 모여서 경기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시기로 대한 카드가 나왔거든요. 대한은 1월 중후반을 이야기해요. 겨울이 끝나갈 때쯤 새해가 시작됐을 때 그때 이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있대요. 따뜻하고 더운 시기보다는 겨울이 막 지나간 겨울의 끝자락에서 이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운명의 실로 엮인 이 상대방 분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을 4개 뽑아볼게요. 미음, 히읗, 기역, 디귿. 이렇게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은 미음, 히읗, 기역, 디귿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상대방 분을 알아보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분홍사랑이 분들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과 게시물 탭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